됐어요. 자,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출석률이 좀 적당? 몇 분 안 오셨죠, 지금? 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11월 달에, 11월 첫 번째 주 수업 안 들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있었구나. 오리엔테이션을 사실 11월 달에 조금 했었는데, 오늘 거기에 별도로 추가로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뭐 할 거냐면 공부하는 방법. 20월 달에 사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봅시다. 11월 달, 12월 달 공부를 어느 정도 좀 이제 중간에 들어왔던 어쨌든 간에 하셨죠? 어때요? 할만해요? 할만한 것 같아요? 몰라요? 잊어버린, 그렇죠. 예, 들을 때는 괜찮은데, 근데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열받지 마세요. 들을 때는 괜찮아. 들을 때는 들을만 한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고, 막 그렇죠. 근데 이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만약에 오늘 수업 들은 거를 모두 다 기억나가지고 10월달까지 갈 거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1년씩 공부해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잊어버려요. 제가 강의를 좀 6년, 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한 2주, 3주만 수업 딱 끊어지죠? 그럼 그때부터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다가 막 수업 하다가도, 그나마 요 PPT는요, 이거는 진짜 좋아요. 왜냐면 여기를 좀 보고 하기 때문에, 어제 다른 학원에서 강의했는데, 어제는 사실은 옛날식이에요. 이게 띄우지 않고 순수하게 판서하면서. 사실 판서하면서 한 게 지금 얼마 전까지고, 요거 한 지가 이제 몇 년 돼요. 각 학원별로. 근데 이 판서를 하면서 하면 교재를 거의 안 보고 여기서 써가면서 하거든요. 하면 막 쓰다가 설명하다 보면 막 까먹어버려요. 저도 허구한 날 떠드는 저도 까먹는 판인데, 여러분들이 한두 번 여기서 들어가지고 다 기억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는 반복입니다. 오늘 1차 합격자분들은 거의 다 안 오신 것 같다. 1차 합격자분들이 몇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 공부는 계속 반복이다. 이 반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이제 과목은 다 일단 아시고, 자, 1차 과목과 그 다음에 또 2차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차죠? 1차, 2차 다 같이 공부하시죠? 무조건 오늘부터 1차 과목을 공부해보세요. 1차, 뭐죠? 민법하고, 그 다음에, 개론하고 민법. 민법이, 가만있어, 내리 무슨 과목이죠? 민법이죠. 여기 학원은, 우리 선생님들 사정에 의해서 시간표를 짜는데, 어제 제가 간 학원은 월요일 날이 개론, 어제 제 과목이고, 오늘이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걸러서 이렇게 살짝 쉬운 과목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게 공부하는 게 조금 편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진도 나가나요? 민법하고 개론? 새로 진도 나간다 그랬어요? 진도를 계속 연결시켜요. 개론하고 민법 새로 나갔죠? 자, 일단은 내일,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자, 부동산, 학개론, 오늘은 제까지만 개론하고 민법을 일단 무조건 공부했어야 돼요.
이 과목을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되냐면 1, 2, 3, 4 1월달, 6월달, 3월달, 4월달 두 과목 중에서 자 이제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두 과목 중에서 어떤 게 조금 어려워요? 공부해보니까 개론? 민법? 민법?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나는 개론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떤 데는 민법이 어렵다는 좀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은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조금은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과목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방법 이 얘기 들었어요? 자, 교재를 읽어봐라. 이거 오늘 좀 열어놔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간에 오셨어요? 네. 자, 봅시다.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보면 뭐 지금 여기서 찍고 있지만 보통 이제 동영상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재를 읽는 게 있다. 근데 동영상 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동영상 한번 들어보라 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동영상도 필요해요. 그래서 동영상 필요하니까 찍고 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또 찍고 그래요. 근데 이 동영상보다는 물론 동영상을 듣긴 듣는데 일단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작년에도 교재 읽으라는 소리를 꽤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아마 꽤 교재 읽으라는 소리를 꽤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교재를 읽는데 읽어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때요? 어렵죠. 교재 한번 제가 11월 달부터 교재 읽으라고 그래 한번 읽어보는데 한번 읽어보신 분 읽어보셨어요? 중개사법 말고 제가 지금 중개사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과목 얘기하는 거야? 이거 둘 개론민법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읽을만 해요? 별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교재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야 돼요. 자, 한번 교재 읽어보셨어요? 교재 한번 읽어보셨어요? 중개사법 말고 민법과 개론. 다음 달부터. 아니 이번 달부터.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 왜 안 오지? 좀 늦게 오시죠? 조금 맞아. 늦게 오시구나. 일단은 교재를 읽는데, 제가 딱 물어봤는데 오시는구나.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금씩, 자, 다시 시작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동영상을 사실은 많이 봐요. 동영상 보는 이유가 편하거든요, 공부하기가. 편하죠? 수업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다시 동영상 틀어서 듣고 하면 편해요. 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2번, 3번, 4번 보죠. 한 4, 5번씩 돌려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동영상을 볼 때 눈을 쳐다보면서 봐요. 이렇게 보면서. 2번째, 3번째부터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뭐만 듣는다? 소리만 듣게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 행동 이런 거 다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요. 저 말할 때는 일진하면 무슨 행동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일단은 틀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딴짓을 해요. 전화도 받고 커피도 막 타러 가서 마시고. 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아마. 자, 그 공부를 동영상을 필요합니다. 동영상 한두 번 봐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계속 보다 보면 공부를
귀로 하게 됩니다. 동영상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게 끊어가지고 동영상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계속 동영상만 들어요. 계속. 이제 귀로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한 대여섯 번 들어보세요. 그럼 거의 느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모의고사를 딱 보죠. 그럼 거기서 확 막혀버립니다. 나는 분명히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의고사 볼 때, 보이는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이게. 결국은 뭘로 공부하기 때문에 귀로 공부했고, 문제는 뭘로 풀어요? 눈으로 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로 공부해야 된다? 눈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여기 현장 강의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공부를 하죠. 물론 귀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눈으로 공부를 하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가 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학습효과가 뚝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교재를 읽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실은. 교재 읽는 게. 자, 이 교재를 읽는 방법, 지금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내일 민법이고, 그 다음날 개론인데, 민법이든 개론이든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서 둘 중에 과목을 하나 잡으세요. 잡아서 한번 첫 번째 1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스타트가 쉬운 게 개론일걸? 개론은 맨 앞에 부동산, 부동산 무엇인가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개론이 좀 쉬울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순서적으로 그냥 읽어요. 이제 읽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진도만큼 읽으라 그래요. 근데 아직 진도 안 나갔죠? 1월달 진도가. 이제 1월달 진도가 안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연습 삼아 읽어보시고, 내일 민법 수업 끝나죠? 그럼 수업 끝나면 그 민법 수업 끝난 만큼 읽으세요. 1페이지부터 2페이지 나갔다. 그럼 이 페이지를 읽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전에 공부를 이제 11월 달부터 조금 하셔가지고 나는 그러면 내 스스로 진도를 좀 맞추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진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진도 나갔다 그러면 요걸 진도 읽어요. 내일부터 읽는데 바로 다음날은 또 개론이죠? 그러면 개론은 그 다음날부터 하고 한 이틀 정도면 아마 읽어 나갈 거예요, 대충. 이틀 정도 읽고 그 다음에 개론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 나가는 만큼 교재를 1월달과 6월달 한번 읽어봅시다. 읽다 보면 현타가 올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졸리죠? 읽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읽어요? 읽은데 또 읽고, 반복해서 나갔죠, 왜, 이렇게. 가다가 어디 읽었지? 이게 하다가 보면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원위치행을 읽고. 근데,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독서실 같은 데 가면 사실 그렇게 못하죠. 못하는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진도가 나가져요. 소리 내서 읽으면.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첫 번째 할 때는. 그런데 두 번째 3, 4월 달 읽죠? 그러면 수업 듣고 다음에 또 두 번째 읽을 때는 단어가 보이고 문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해보세요. 하다 보면 그렇게 나가져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합격하시고 공부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재를 읽은 부분이 대부분 많아요. 물론 아까 잠깐 그 얘기 했지만 정리해서, 근데 사실 이 정리해서 요약집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사실 그렇게 해도 돼요. 스스로 정리 한번 하고 요약 정리하고. 근데 요약 정리를 하는데 그것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맹점이 돼요.
요약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수업한 거 잘 정리해 놓죠? 정리해 놓으면 그 정리한 것만 또 읽으면 나중에 지문으로 나올 때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문으로 나올 때는 괜찮은데 이거를 풀어 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째로 읽어보시라.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1월달, 2월달. 그러면 3, 4월달은 2번 정도 읽어도 돼요. 나중에 보세요. 속도가 좀 나갑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는 대충 얘기 들었죠. 5월달부터는 뭘로 나가요? 네, 요약집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본서가 한 3번 정도 읽혀지면 그때부터는 요약집을 그때부터 읽어나가야 돼요. 물론 기본서도 옆에 끼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요약집을 중심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옆에다가 추가로다가 필요한 거 필요 적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민법을 잡든지 개론을 잡든지 무조건 뭐하라?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라. 교재를 읽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교재를 한번 읽었거든요. 나중에 3월달, 4월달 되면 모의고사 보거든요. 모의고사 보는데 교재를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는 언제 효과가 나타나냐? 7월달, 8월달 넘어서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지금은 이제 수업이고,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뭐를 하시라?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라. 그래서 짬짬이, 시간이 안 나면 짬짬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교재를 일단은, 자, 읽는 이 이유. 일단은 여러분들이 금방 뭘로 공부한다 그랬죠? 교재를 읽으면 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공부해야 된다. 자, 이 눈으로 공부를 하나면 장점 중에 하나.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잘 풀게 돼요. 자,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공부한 지 좀 이 텀이 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1번부터 40번까지. 자, 이제는 뭐 제가 과목이 뭐 어쩌고 얘기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참 11월달 오리엔테이션한테 이미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고. 자, 일단 한 과목당 몇 문제 나와요? 네, 40문제 나오죠.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네, 50분. 근데 사실 50분 안에 풀면 안 되고요. 40분에서 45분 만에 풀어야 돼요. 적어도 민법 개론은 45분, 중개사법은 35분 안에 풀어야 돼요. 중개사법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어줘요, 나중에. 풀어줘요. 연습하면 풀어줘요. 근데 어쨌든 45분, 아무리 45분. 왜 제가 45분 얘기했을까요? 뭐 할 시간을 줘야 돼요? 네, 마킹. OMR 쓸 시간은 적어도 줘야 돼요. 사실은 한 과목당 5분도 마킹할 때 보면 좀 빡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40분 정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15회 때까지는요. 15회라는 그 시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시험이에요, 15회가. 우리 다른 선생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5회 시험이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합격자가 응시자가 21만 명 응시자인데요. 21만 명일 거예요, 아마. 합격자가 1,800명 나왔어요. 그때 15회 때. 그 유명한 시험입니다. 그래가지고 수강생들 와가지고 저 데모하고, 여의도에서 데모하고, 저 과천청사 가지고 저는 데모하고 막 그랬어요. 유리창도 깨지고 막 그랬었어요. 15회니까 몇 년이야? 2006년도인가? 많이 그랬을 거예요. 2004년도가, 그때쯤이에요. 그때 15회 때까지는 40문제를 40분에 풀었어요. 그 데모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전후무한 추가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추가 시험까지 봤었거든요. 하도 국토에 들어서 난리 치니까
추가 시험까지 쳤었는데, 그때 추가 시험부터인가? 50분으로, 10분을 늘렸어요. 자, 그 이전에는 사실 40문제를 40몇 프로도 끄떡없었어요. 다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유별나게 좀 너무 지문도 길게 나오고,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50분으로 늘렸습니다. 자, 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냐? 여러분들이 민법과 개론 1번, 자,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2번, 3번, 5번까지 나오죠? 한 문항이 보통 두 줄입니다. 보통 두 줄, 한 줄짜리도 있지만 좀 길면 세 줄이에요. 1번 이런 식으로 나가요. 출제 기준에서 세 줄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도 있긴 있어요. 너무 길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세 줄짜리도 많고요. 두 줄 이렇게 돼요. 이거 나중에 읽어 나가기 벅찹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동영상만 중심으로 공부했던 분들이 가장 나중에 힘들어하는 게 문제 풀 때 40문제를 제 시간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30몇 문제 풀다가 시간이 이제 너무 오버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연습할 때, 문제 연습할 때 그 계속 연습시킬 거예요. 못 풀면 잘라놓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거기 계속 푸는 거예요. 이제 개론 열심히 풉니다. 60분 막 걸려요. 그럼 60분에 풀면 민법은 얼마에 풀어야 돼요? 자, 두 과목 한꺼번에 풀어요. 그 주어진 시간은 몇 분이에요? 100분이죠? 그럼 60분 개론 풀었어요. 얼마 남아요? 그럼 40분 안에 OMR 카드도 찍어야 되고 못 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과목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눈으로 공부하는 연습을 하라. 그래서 교재를 읽어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자,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무조건 1차 하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수업은 수업이고, 수업 끝나면 오늘부터 적어도 몇 시간 정도? 2시간은 하라 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빡세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초장부터 빡세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쉽게 지쳐요. 슬럼프가 오는 시점이, 여러분들 이제 요 1년 동안 가다 보면, 슬럼프가 오는 시점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학원 오기 싫죠? 벌써부터 오기 싫으면 안 되는데, 학원 가기 싫어져요, 그냥. 근데 학원 하루 딱 안 가죠? 안 오신 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루 딱 안 가면, 그 다음날도 가기 싫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개사법 오늘 빠지죠. 오늘 빠지고 나면 다음 주에는 진도가, 이제 오늘부터는 진도 꽤나 엄청나게 나갑니다. 양이. 진도가 확 나가져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공부했던 것을 끌어내서 연결시켜서 공부합니다. 그럼 저번 주에 나 안 왔잖아요. 100%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100%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슬금슬금 이게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오기 싫어져요. 그래서 학원은 오늘 지금 가면서 보자. 한 2분 정도가 안 오신 것 같은데? 그죠? 한 2분 정도 더 안 오신, 올 분이 계신 게 안 오신 것 같다. 빠지면 빠질수록 다음에는 점점 더 빠지고 싶어지는 게 이게 공부입니다. 그 때문에 가능하면 학원 오기 싫어도 무조건 가방 싸들고 나와야 돼요. 나중에 여기서 졸든 어쨌든 나중에 뭐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뭐 밤을 샜다. 와서 모세요. 와가지고 얘기하세요. 저 오늘 밤새가지고 좀 이렇게 졸린데 저 조금 졸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세요.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죠. 그래도 일단 무조건 학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씩. 자, 오늘 개론을 잡으면 내일은 민법.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자, 아까 그랬어요. 개론하면 보통 이틀 정도. 교재를 읽으면 이틀 정도 그랬죠? 그러면 이틀 아니면 3일. 이런 식으로 날을 잡아서 일단은 민법 개론은 순차적으로 계속 공부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저걸 하라 그래요. 학습 계획표를 짜라 그래요. 여러분들 애들 거의 다 키우신 분들 많은데 애들 공부시킬 때 막 계획표 막 짜죠. 근데 학습 계획표를 짜도 나중에 보면 그것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학습 계획표를 안 짜고 그냥 공부하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요. 하면서 오늘은 뭐 해야 되나? 개론 잡다가 민법도 막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개론 한 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민법도 해야 될 것 같더니 민법도 잡아서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그럼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진도로 못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셔가지고 계획표를 한번 짜보시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해가지고 계획표를 짜고 일요일 날은 뭐 조금 여유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일단 두 가지 오리엔테이션 때 두 가지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1, 2차 동차로 공부하시니까 뭘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민법 개론. 그 민법 개론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교재를 읽어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두 번, 세 번까지만 읽으면요. 그럼 뭐 두 번, 세 번 읽는다고 해가지고서는 완벽하게 뭐 점수 잘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맥을 잡아줄 수 있고 글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획표를 좀 짜시라. 그래서 요렇게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어요. 원래는 오리엔테이션을 사실은 1시간 정도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 과목을 좀 해야 돼요. 왜 제 과목을 해야 되냐? 일단 넘어가야죠. 다음 주가 아니고 1월 달과 2월 달의 주수가 수업 주수가 7주밖에 안 나와요. 왜 7주 나오죠? 네. 이 2월 달에 설이 있죠? 그렇다고 또 3월 달까지 또 진도를 넘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7주 안에 진도를 끝내야 돼요. 11월, 12월은 인문 강의라서 기초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하고 중간에 쑥 빼도 상관없었는데 요번에는 뭐 뺄 건 빼는 거지만 그래도 거의 진도를 좀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일단 1시 반까지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제 수업 시간은 1시에 끝난다 그랬죠? 원래 저는 다른 학원도 1시에 끝나요. 뭐 다른 과목은 뭐 2시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학원에서도 1시면 대부분 끝나는데 요번에는 한 주가 빠지다 보니까 1시 반까지는 진도를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1월달, 2월달은 진도를 언제까지 나간다? 1시 반까지. 사실 3월달 돼도 진도가 또 빡빡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는 좀 암기해 놓으세요. 그러면 수업 끝나고 나서 암기를 해 놓으세요. 암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까지 뭐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냐? 집어넣으면 좋죠. 안 까먹어. 아까 잠깐 까먹는다 그랬는데 암기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암기해 놓으면 여러분들의 기억력의 소멸시효는 언제 며칠일까요? 하루면 다 까먹어져요? 까먹어도 좋아요. 까먹어도 좋은데 무조건 일단 머릿속에 집어는 넣으세요. 암기 흉내만 해도 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수업하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은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머릿속에 암기한 거는 결국은 나중에 기억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과목은 집중적으로 뭘 중심으로 한다? 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수업 끝나고 나면 뭐 공부해야 된다? 1차 과목 공부해야 된다.
그럼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요거는 좀 암기해주세요라고 한 것은 한 20분 정도 한번 연습해가지고 암기 한번 집어넣어놓고 뭐 다음에 뭐 까먹으면 또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해놓고 왜 제가 자꾸 이 1차 과목을 강조하느냐. 이 민법과 개론 이게 3, 4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적어도 모의고사, 이제 5월 달쯤 돼서 모의고사를 치죠. 그러면 최소 45점, 최대 55점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물론 60점 넘으면 좋긴 좋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아요. 요 안쪽에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5월 달에 뭐랑 같이 가느냐? 2차랑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5월 달 넘어서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가 만약에 1차가 안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어떻게 선택하느냐? 문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5월 달 되면 또 그렇게 하신 분 있습니다. 결국은 뭐를 포기해요? 네, 2차를 포기해버려요. 이게 민법 개론은 이렇게 많은데 중개사법 이런 것은 사람이 쑥 빠져버립니다. 기왕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동차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실패하느냐? 초장 때 뭐를 잡지 못해서 1차 과목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이 자, 중개사법 공부하지 마세요.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요거 암기하세요라는 거 있죠. 왜?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강조할 거예요. 오늘은 요거 일단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그것만 한번 연습하고 책 접어야 돼요.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굳이 또 책 비우서 또 한 4시까지 공부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하라 그럴 때 5월달부터는 중개사법 공부라 잔소리 되게 할 겁니다. 5월달부터는요. 근데 지금은 중개사법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뭐를 공부해야 되니까? 1차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굳이 또 공부하는 사람. 그것도 5월달 넘어서 공부하면 힘들어서. 그 시간에 뭘 공부해야 돼요? 1차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자, 지금부터 일단은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 일단 펴시고. 이 내용은 여기 있죠? 교재 없음. 제도 법률의 변천이라고 하는 역사를 일단 간단하게 할 겁니다. 11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번 봤을 거예요, 아마. 자, 지금 중개업이라는 거예요. 중개업.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자, 부동산 중개업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하면 뭐 지금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중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전에 공부했던 분 잘 기억해 보세요. 중개는 소개다 그랬죠. 업은 뭐라 그랬어요? 업은? 이거 첫 번째 시간 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구나. 자, 장사하는 거다. 자, 업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하라? 장사하는 거다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 부동산 중개업이란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다. 여러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 부동산을 소개시켜준 장사를 하려면, 현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자격증 따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장사꾼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는 게 역사입니다, 이게. 뭐 필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수업만 듣고 넘어가면 돼요. 고려시대 때 객주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장사꾼이라고 그랬죠. 객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장사꾼들이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줬다라는 게 문헌에 나오면서 이게 효시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의 객주거간, 이 거간이라는 거는 하나의